자, 비트코인과 암호화폐에 투자하시는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기회를 잡기 위해 시장을 매일 분석하고 있는 트레이더 생 존입니다. 비트코인이 결국 지난 밤에 조정세가 좀 나왔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이렇게 상승했던 상승분에 대한 되돌림 정도의 조정분으로 우리가 볼 수는 있겠는데, 이게 업비트 차트에서 좀 차트를 봤을 때는 저점 위주까지 다시 가격이 붙었기 때문에 상황이 굉장히 위협적으로 보이고 있지만, 우리가 차트를 해외 거래소 차트로 좀 변환을 해서 봤을 때는 아직까지 이 저점과는 좀 거리가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비트코인 차트를 참고하는 데에 있어서는 업비트 차트를 참고하는 것보다 글로벌적으로 이용자가 많고 거래량이 훨씬 더 높은 해외 거래소를 참고를 하는 게 좋다라고 제가 영상에서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해외 거래소의 움직임을 좀 참고를 해봤을 때요, 하락이 나오기는 했지만 아직까지는 우리가 2달 동안 보여주고 있는 이런 저점 근처에서 보이는 보합권이 계속 진행 중이다 라고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이렇게 위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나 이렇게 밑으로 가면서 이런 저점 형태를 위협하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전부 다 열려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추가적인 상승이 좀 나와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최고점에서 연결되는 이런 하락 추세선이 있었죠. 이 하락 추세선을 돌파하는 것처럼 좀 그림이 만들어졌었는데, 현재 해당 구간 차트를 좀 확대를 해서 자세하게 우리가 살펴보면 메인 하락 추세선을 횡보로 돌파를 했다가 어제의 하락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추세선 내부로 진입한 상황임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이나 주말에 보여줬던 이런 돌파 후 횡보의 모습은 이제 다시 이탈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게 만약 거짓 돌파가 된다라고 하면은 여기에서 좀 큰 폭의 하락세가 나올 수 있는 상황까지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이 추세선에 대한 강력한 상방 돌파가 거래량이 좀 동반된 형태로 나와주는 것이 중요한데, 왜 거래량이 붙어야 되냐면은 우리가 신규 매수세가 붙기 위해서는 그냥 단순히 이거를 돌파했다 정도가 아니라 정말 압도적으로 이 추세선을 크게 뚫어버리는 상방 돌파가 나와줘야 됩니다. 그러면 그때서야 이 추세선을 기준으로 돌파를 했을 때에 내가 비트코인을 매수를 해보겠다 라고 기준을 세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이 돌파 과정에서 추격을 붙게 되거나 이 돌파가 나온 뒤에 되돌림이 나왔을 때 적극적으로 신규 매수세가 붙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시발점이 되는 상승의 첫 번째 초입이 되는 움직임이 이렇게 거래량이 상승을 하면서 나와줘야지만 우리가 신규 매수세를 기대를 해볼 수 있게 되는데, 현재는 다시 이렇게 이탈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상승에 대한 기대보다 이렇게 2달 동안 이어지고 있는 이 보합권세가 연장이 되면서 이번에는 좀 저점을 위협할 수도 있지 않겠나라는 좀 우려가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어제 결정적으로 스트레티지가 비트코인을 1690개를 매도를 했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다시 한번 비트코인에 대한 투자 심리가 상당히 위축이 됐죠. 비트코인을 매도하고 확보한 현금으로 우선주를 매입을 하면서 자사주를 매입한 투자자에 대한 이자 지급의 리스크를 방어를 했지만, 시장 전반의 스트레치가 상징하고 있는 이미지가 이제 비트코인을 축적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사실 스트레티지가 매도를 했다라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시장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좀 제가 생각할 때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은 오히려 상승장에 좀 매도를 하면서 하락장을 대비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상승장 고점에서는 하나도 안 팔고 오히려 이런 하락장에서 매도를 하면서 현금을 확보하고 있으니까 좀 이해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지만, 그래도 스트레티지는 이전에 이제 지난 사이클 하락장에서 매수한 물량들이 있죠. 2만 달러, 3만 달러대에서 매수한 물량들이 이미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비싸게 사서 이 구간에서 싸게 판다라는 말은 좀 통용되기가 어렵겠습니다. 현재 평단가가 7만 4천 달러 부근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현재 가격과 만불 정도 차이가 나죠. 비트코인 하나당. 물론 이거를 평균 단가보다는 좀 저렴하게 매도를 하고 있지만, 사실 손해를 전혀 보지 않으려고 매도를 하지 않음으로써 회사가 아예 파산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미연에 방지를 하고자 물량을 좀 매도를 하면서, 그리고 매수를 할 때는 몇만 개씩 매수를 했었는데 지금 매도는 몇백 개 혹은 천 몇백 개 정도로 좀 소폭으로 매도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매도가 좀 시장 전반에 비트코인이 가지고 있는 펀더멘탈을 훼손시키는 그런 행위라기보다는 회사 전체의 존속을 위한 그런 리스크 방어적인 측면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스트레티지가 매도를 한 정
상황과 그리고 미국이나 이란 갈등이 해소되지가 않으면서 매크로적인 부분에서도 우리가 약세적인 흐름이 나올 만한 그런 충분한 상황이었다라고 인지를 할 수 있고, 제가 어제 영상에서 짧게 언급을 드렸던 것처럼 차트에서도 이 구간에 대한 이제 유동성이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숏 포지션에 물려 있는 사람들에 대한 손절매가 어느 정도 좀 유도가 됐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방 압력이 좀 발생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최소 이만큼에 대한 하락에 되돌림이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한 대비가 필요가 하다라고 언급을 드렸었고, 만약 이대로 저점을 위협하는 상승이 조금 깊게 발생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매수 심리가 살아나지 않고 있는 만큼 상식 이상의,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이런 보합권 이상의 큰 하락이 발생하는 최악의 경우까지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제가 지난 영상에서 언급을 드렸었죠. 저 역시도 비트코인을 투자하는 입장에서 이게 이렇게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거는 원치 않습니다. 그냥 이 자리에서 힘을 모았다가 그대로 이 저점을 지켜주면서 상방 발산을 해주는 거를 더 좋아하지만, 보통의 경우에는 여기에서 오랜 시간을 머무는 만큼 이 구간에서 매수를 한 기관들이나 개인들이 있겠죠. 그러면은 여기를 기준으로 가격을 상승을 시키기 원하는 그런 큰 거대 자본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매수한 사람들의 물량을 다 떠안고 가기에는 리스크가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나중에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충분히 여기에서 좀 많이 산 사람들은 이 구간에 도달을 했을 때 여기에서 이제 본전 탈출이거나 매도를 하는 사람들이 좀 있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에 매도를 할 수 있게 되는데, 이 물량을 그대로 다 안고 여기까지 가격 전달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여기에서 발생하는 차익 실현 매물을 누군가는 감당을 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산 사람들이 얌전히 이 구간까지 끌고 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차트가 솔직히 너무 친절하고 좀 쉬운 움직임이다 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적어도 여기에 있는 저점을 한번 이탈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급격한 가격 전달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에서 산 사람들이 좀 무서워서 도망가는 좀 상황을 한 번 정도는 만들어주지 않을까 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도 가급적이면 그냥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좀 돈 많은 사람들이 계속 여기에서 파는 사람들 물량을 그냥 돈으로 다 받쳐주면서 좀 우리 암호화폐 시장 그리고 비트코인 종목 자체가 부상향하는 상황이 빨리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는데, 제가 이제까지 겪었던 보통의 비트코인 차트는 그렇게 친절하거나 쉬운 움직임이 좀 나와주지 않았기 때문에 적어도 이 6월 말에 기록한 저점을 위협하는 하락이 이렇게 N자형 형태로는 나와주지 않을까라는 시나리오를 좀 우선에 두고 대응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우리 투자자님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바닥권에서 부정적인 뉴스들과 투자자들의 비관을 넘어서서 시장을 아예 이탈해버리는 그런 상황들이 좀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는 와중에 그나마 우리들은 좀 끈질기게 버티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우리들마저 체념시키는 그런 추가 하락이 나올 것을 우리가 대비를 할 필요가 있겠죠.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똑같다라고 다 갖다 붙일 수는 없겠지만 지난 하락장 말미에도 좀 유사한 흐름이 있기는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2달 정도 가량 횡보를 하고 이제 좀 차트가 회복이 되나 하는 흐름이 보여졌었는데, 결국에는 여기에서 버틴 사람들을 모두 다 포기하게 만드는 FTX 파산 빔이 있었습니다. 이 FTX 파산 이슈로 인해서 다시 한번 바닥을 다지는 데에 2달 가까운 시간이 소요가 됐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큰 상승장이 진행이 되는 흐름이 만들어졌는데, 현재의 상황도 이제 그대로 우리가 대입을 해보자면 아직까지 이 바닥권에서 버티고 있는 사람들을 항복시키는 그러한 하락빔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은 더 이쪽의 시나리오가 가능성이 높지 않나 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은 어떠한 상황이 닥치더라도 비트코인을 투자해 나가는 데에 있어서 포기하지 않으셔야겠죠. 그런데 객관적으로 시장 상황이 매우 어렵고 좀 난해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청하고 계신 영상 하단부에 제가 이렇게 고정 댓글 링크를 하나 남겨뒀습니다. 이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요, 이렇게 트레이더 생존의 안전 투자 원칙이라는 간단한 설문지가 이제 나오게 되고, 하단에 보시면은 뭐 비트코인에 대한 실시간 대응 전략이라든지 아니면 리스크 관리나 투자에 대한 마인드셋에 대해서 제가 우리 투자자님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뒀으니까요, 우리 투자자님들이 제가 드리는 브리핑이 조금 마음에 드셨다거나 좀 도움을 받을 수 있겠다 싶으시면 여기 항목에 체크를 하신 다음에 이 제출 버튼을 눌러주시면은 제가 확인하는 대로 순차적으로 좀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 단타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어려운 장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은 이제 객관적으로 맞다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장투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이제 비트코인의 가치를 믿고 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현재 가격도 냉정하게 충분히 매수를 받아볼 수 있을 만한 자리입니다.
하지만 그거는 비트코인 한정이겠죠. 여기에서 추가 하락이 더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비트코인은 버틸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미국에서 현물 ETF 상품도 있고 이제는 글로벌적으로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자산군으로 급락이 나오더라도 글로벌적인 기관들의 매수세의 유입을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자산군으로 자리를 잡았는데, 하지만 문제는 다른 알트코인들이겠죠. 알트코인은 정말 상황이 좀 많이 심각합니다. 특히 현물 ETF가 있는 이더리움조차도 힘이 없을 정도인데, 아무리 알트가 개별적으로 분위기가 좋다고 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비트코인의 눈치를 봐야 되는 것이 굉장히 투자를 이어나가는 데에 있어서 서러운 부분으로 작용을 하고 있죠. 특히나 지금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투자자님들 같은 경우에는 현물 알트코인을 보유하고 계시는 투자자 여러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텐데, 냉정하게 말해서 알트코인 중 대부분 상당수들은 펀더멘탈 자체가 사실 없다라고 봐도 무방하기 때문에 무지성으로 알트코인을 장기 투자하는 것이 상당히 위험하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알트코인 현물 존버가 가장 시장을 참여하는 데 있어서 불리한 포지션이고, 저는 선물 투자보다 알트코인 현물 존버가 더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주의입니다. 그치만 우리가 이미 투자를 알트코인에 진행을 한 이상 계속 외면을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시장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두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텔레그램 채널에서도 알트코인에 대한 브리핑을 상시로 드리고 있는데요. 8월 7일에 온도 파이낸스 종목에 대해서 브리핑이 매수 타점이 나갔었고, 그 후에 8월 10일에도 지속적으로 온도 파이낸스에 대해서 브리핑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알트코인에 대한 히든 종목 추천도 우리가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영상 고정 댓글 이제 하단부를 참고를 하시게 되면 이 링크를 클릭을 하셨을 때 제가 방금 안내를 해드렸던 트레이더 생존의 안전 투자 원칙 설문지가 나오게 되고요. 알트코인에 대해서 좀 도움을 받고 싶다 하시는 우리 투자자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알트코인 히든 종목 부분을 체크를 하셔서 하단부에 제출 버튼을 눌러주시면 제가 확인을 하는 대로 우리 투자자님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간략하게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보유하고 계실 만한 몇 가지 종목들만 좀 간단하게 차트를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더리움 차트를 좀 간단하게 한번 봐볼게요. 일단 이더리움도 마찬가지로 이제 비트코인과 같이 10월달에 고점을 형성한 이후로 여전히 큰 단위의 하락 추세가 진행 중입니다. 그러면서 이 자리에서 두 달에 가까운 횡보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가 차트를 조금만 더 큰 범위로 봤을 때 이더리움의 역대 최고점 한 680만원 선 정도 되죠. 그 고점을 만들어낸 상승 파동의 시작점이 이 자리입니다. 대략적으로 210만원 선인데 지금 이 자리에 굉장히 가깝게 붙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더리움이 만약 추가 하락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여기에 있는 이 210만원 선의 이탈 여부를 우리가 최대한 집중을 해서 체크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이더리움이 그 다음 사이클에서 비트코인을 뛰어넘는 큰 상승률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이 상승 파동의 시작점을 지켜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지켜준 가운데 이만큼의 추가 상승을 상위 호환하는 큰 상승 파동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이 210만원 선을 우리가 꼭 지켜줘야 된다라는 부분을 파동적으로 인지를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솔라나 차트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솔라나도 여전히 좀 약세적인 흐름이 지속되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의 상황인데, 이더리움과는 조금 다른 부분이 사실 지난 상승장 같은 경우에는 거의 솔라나가 주도하는 장세였습니다. 그래서 밈코인도 솔라나 기반으로 굉장히 많이 나왔었죠. 그리고 역대 최고점도 솔라나가 갱신을 하게 되면서 상승 사이클 고점 신호에 대해서 사실 솔라나가 1차적으로 신호를 좀 줬다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는데, 그 뒤부터 이제 아무래도 좀 다시 한번 급격적인 하락세가 진행이 되고 있죠. 하지만 긍정적인 부분은 비트코인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락폭이 점점 완화되고 있으면서 바닥권에서 횡보하는 기간이 길어지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난 6월 말에 하락이 발생했을 당시에 비트나 이더리움에 비해서 솔라나의 하락폭은 좀 많이 제한적이었고요. 추가 하락이 나온다라고 해도 이 자리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횡보세를 이어가 준다라면은 추후에 솔라나가 다시 한번 좀 큰 상승세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웅축 구간으로 자리를 잡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더 큰 폭으로 빠지게 되면 좀 상황이 많이 심각해지는데, 사실 여기에서는 장대로 쏘아 올렸기 때문에 매물대 자체가 없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구간까지 염두를 해둬야 되는데, 여기 가격이 6만원에서 4만원 선입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또 대략적으로 한 40% 이상이 하락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인데, 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죠. 그래서 솔라나 홀더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우측 횡보를 이어가 주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상황이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니면은 이러한 형태의 파동이 점점 작아지는 쐐기가 만들어지는 것도 긍정적인 흐름으로 볼 수 있겠죠. 어쨌든 여기서 쭉 길게 밀려버려서 이 매물대 구간까지 터치를 해버리는 상황이 발생을 하지 않는 것을 가장 우선순위로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내 투자자들의 가장 큰 사랑을 받고 있는 리플 XRP 차트 한번 더 보겠습니다. 리플 차트를 보면 좀 상당히 악랄하게 흘러내리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어요. 이 고점을 형성하고 난 뒤에 그냥 지속적으로 계속 괴롭게 흘러내리기만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SEC가 소송을 취하하면서 만들어낸 이 엄청난 장대양봉을 다 되돌리는 형태가 나올 것으로 보여지네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러한 흘러내리는 하락세를 극복을 하지 못한다면 결국에는 다시 한번 이 머물렀던 매물대의 상단부까지 그냥 쭉 흘러내릴 것을 우리가 염두를 좀 해야 되겠고요. 가격적으로는 여기에 있는 고점 라인들 부분이니까 대략적으로 1,100원에서 1,000원 정도까지 우리가 염두를 하면서 아직은 물려있는 분들이나 아니면 리플에 대한 포지션이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좀 매수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하기에는 어려운 차트 상황이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하락 추세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적어도 이 하락 추세를 이렇게 끊어주는 상승이 한 번은 나와줘야 그 다음 눌림이 발생을 했을 때 우리가 이런 자리들에서 분할로 매수를 받거나 물타기를 진행을 할 수 있겠죠. 좀 고통스러우시겠지만 리플은 여전히 좀 지켜봐야 된다라는 송구스러운 말씀을 전해드리지만 리플은 그래도 시가총액이 큰 종목이고 스테이블 코인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장기적으로는 여전히 좀 좋은 펀더멘탈을 가지고 충분히 지켜볼 수 있는 종목이니까 차트적으로 매수에 임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기만을 우리가 좀 기다려 보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 브리핑을 드리면서 메이저 알트 종목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차트를 분석을 해드렸는데 우리 구독자분들이 추가로 브리핑을 원하는 알트코인 종목들을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영상에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추후에 차트를 좀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앞으로 상승 전환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나 아까 말씀드린 솔라나처럼 장세를 주도할 수 있을 만한 그래서 좀 길게 끌고 갈 수 있는 장투를 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제가 텔레그램을 통해서 브리핑을 드리면서 또 소개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영상 하단부에 있는 고정 댓글 링크를 클릭을 하셔서 간단한 설문지에 원하는 이제 도움 항목들을 체크를 하신 다음에 제출을 해주시면 제가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최대한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들과 분석들을 총동원해서 적극적으로 도움을 드릴 테니까 도움이 필요하신 우리 시청자님들 같은 경우에는 꼭 잊지 마시고 도움이 필요한 우리 구독자님들 같은 경우에는 꼭 잊지 마시고 이렇게 설문지 작성해서 제출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돈 드는 거 아니고 무료니까 그래도 혹시나 좀 부담스럽다 아니면 의심스럽다 싶은 우리 시청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오늘 영상에서 드린 브리핑이 좀 마음에 드셨다면 저희 오늘의 코인스토리 채널 구독과 좋아요 꼭 잊지 마시고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매일 드리는 이런 투자에 관련된 브리핑들을 좀 받아보시면서 괜찮다 싶으시면 그때 충분히 나중에 신청을 하셔도 되니까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눌러두시면서 지속적으로 영상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비트가 일단 약세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거는 사실이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최악의 시나리오들까지 우리가 어느 정도 수립을 해서 대응을 하는 것이 좀 중요한 시점에 놓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꼭 진지하게 염두를 하시고 이 어려운 시기를 무사히 잘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정보들을 담아서 우리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컨텐츠로 다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 무엇보다도 항상 살아남는 것을 우선에 두는 투자 생활을 이어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트레이더 생 존이었습니다.